아침에 투자 계좌를 열어봤다고 해보겠습니다. 미국 계좌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가 들어있고 국내 계좌에는 SK 하이닉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앞으로 오픈 AI와 엔트로피크의 재무 상태를 잘 봐야 한다. 조금 이상합니다. 나는 오픈 AI 주식을 산 적도 없습니다. 엔트로픽은 아직 상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회사가 돈을 잘 버느냐 못 버느냐가 왜 내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 심지어 SK 하이닉스까지 중요하다는 걸까요? 이 질문을 따라가다 보면 지금 AI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돈의 구조가 하나 보입니다. 영화 빅쇼트의 실제 인물 중 한 명으로 잘 알려진 투자자 스티브 아이스만은 2026년 7월 CNBC에 출연해 자신이 오랫동안 보유했던 알파벳 주식을 팔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유도 분명했습니다. AI에 대한 노출을 줄이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What scares me is that it's all one trade, so it better succeed.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의 거래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러니 이 AI 투자가 성공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이스만은 AI가 반드시 무너진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AI 시장을 대규모로 공매도 하고 있다고 확인된 것도 아닙니다. 그가 걱정한 것은 AI 기술 자체보다 AI를 중심으로 너무 많은 돈과 기업과 금융이 서로 연결되기 시작했다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그 연결을 가장 밑바닥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 지금 AI 산업의 가장 앞쪽에는 오픈 AI와 엔트로픽 같은 모델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 회사들은 더 좋은 AI를 만들기 위해 엄청난 컴퓨팅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굉장히 치열한 가격 경쟁도 하고 있습니다. 모델 성능은 계속 좋아지는데 가격은 계속 내려갑니다. 기업 고객 입장에서도 이제 GPT 하나만 반드시 사용해야 할 이유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파운드리 고객 가운데 1만 곳 이상이 이미 2개 이상의 모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천 곳 이상은 오픈소스 모델도 사용하고 있고, 엔트로픽과 오픈 AI를 동시에 사용하는 고객 수는 한 분기 만에 2배가 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전에는 한 식당에서만 밥을 먹어야 했다면 이제는 같은 건물 안에서 메뉴에 따라 식당을 바꿔가며 먹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모델 회사 입장에서는 가격을 마음대로 올리기가 어려워집니다. 딥식 같은 저가 모델이 등장하면서 이런 가격 경쟁은 실제로 더 강해졌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한 가지 오해는 피해야 합니다. 8월 초 딥식 V4 플래시의 비용이 굉장히 낮다고 알려졌지만 이후 딥시크는 가격을 크게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모델이 미국 모델보다 무조건 수십 배, 수백 배 싸다는 식으로 단순하게 보면 안 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AI 가격이 얼마냐가 아닙니다. 고객에게 받는 가격보다 AI를 돌리는 원가가 얼마나 더 빨리 떨어지고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가격이 80% 떨어져도 원가가 90% 떨어지고 사용량이 10배 늘어난다면 오히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출이 2배가 돼도 추론 비용과 훈련 비용, 장기 컴퓨팅 구매 비용이 3배로 늘어난다면 겉으로는 성장해도 경제성은 나빠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이스만의 걱정이 시작됩니다. 오픈 AI와 엔트로픽이 평범한 소프트웨어 회사라면 이 회사들이 실패해도 충격은 그 안에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회사들이 미래에 사용할 컴퓨팅을 이미 수천억 달러 단위로 예약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숫자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FY2026 2분기 커머셜 RPO는 6,250억 달러였습니다. RPO는 매출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계약은 이미 잡혀 있지만 앞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매출로 인식해야 할 금액입니다. 그런데 당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RPO 가운데 약 45%가 오픈 AI에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순 계산하면 약 2,812억 달러입니다. 1달러를 1,400원으로 단순 환산하면 약 394조 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마이크로소프트 매출의 45%라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미래에 제공해야 할 계약가치 안에서 오픈 AI라는 한 고객의 존재감이 굉장히 커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반론도 있습니다. 다음 분기 마이크로소프트의 전체 RPO는 6,270억 달러로 늘었고 오픈 AI를 제외해도 RPO가 전년보다 26% 성장했다고 회사가 밝혔습니다. 즉 마이크로소프트의 미래 수요가 오픈 AI 하나에만 매달려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래커로 가면 이 연결은 더 선명해집니다.
오래클의 FY 2026 4분기 RPO는 6,380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오픈 AI가 오래클과 체결한 것으로 보도된 컴퓨팅 계약은 약 3천억 달러, 5년 규모입니다. 여기서 300억 달러가 아닙니다. 3천억 달러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3천억 달러를 6,380억 달러로 나눠서 오래클 RPO의 47%가 오픈 AI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계약이 어느 시점부터 얼마나 반영됐는지, 현재 남은 금액이 얼마인지는 오래클이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오픈 AI와 오래클의 계약 총액은 오래클 전체 RPO와 비교해 절반에 가까울 정도로 크지만 현재 오래클의 RPO 안에서 오픈 AI가 정확히 얼마를 차지하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안트로픽으로 가면 또 다른 연결이 나옵니다. 안트로픽은 향후 10년 동안 AWS 기술에 1천억 달러 이상을 지출하고 최대 5기가와트 규모의 트레이니엄 컴퓨팅 용량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구글 클라우드에도 향후 5년간 약 2천억 달러를 지출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돈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여기서 조금 이상한 장면이 나타납니다. 애마존은 엔트로픽에 투자합니다. 그리고 엔트로픽은 다시 AWS의 컴퓨팅을 장기간 구매합니다. 애마존은 오픈 AI에도 투자합니다. 오픈 AI 역시 AWS 컴퓨팅을 장기간 사용합니다. 알파벳도 엔트로픽에 투자하는 동시에 엔트로픽은 구글 클라우드의 컴퓨팅을 구매합니다. 이걸 보고 순환 매출이나 가짜 수요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실제 컴퓨팅이 제공되고 실제 AI 서비스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투자자가 봐야 할 것은 하나 더 생겼습니다. 계약이 얼마냐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계약을 만든 돈이 어디에서 시작했고 마지막에는 누가 현금으로 갚게 되는지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 AI 시장을 볼 때 단순히 모델 성능이나 주가만 봐서는 안 된다는 이유가 조금 보이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뉴스 뒤에 숨어있는 돈의 흐름과 기업 간 연결 구조를 함께 파헤치는 내용이 도움이 되신다면 돈테크TV 채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 계약들이 단순히 클라우드 회사 장부 안에서만 끝난다면 아이스만의 경고도 그렇게까지 무서울 이유는 없습니다. 문제는 이 계약을 실제로 실행하기 위해 엄청난 인프라를 지어야 한다는 겁니다. 컴퓨팅 계약이 늘어나면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합니다. 데이터 센터를 지으면 GPU가 필요합니다. GPU에는 HBM이 필요합니다. 전력도 확보해야 하고 냉각 장치와 네트워크도 깔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돈을 빅테크가 전부 자기 현금으로만 쓰는 것도 아닙니다. 오라클은 FY2026에 430억 달러의 부채와 50억 달러의 자본을 조달했습니다. 같은 기간 잉여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237억 달러였습니다. FY2027에도 약 400억 달러의 추가 부채 자본 조달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라클이 AI 때문에 빚을 전부 떠안고 있는 걸까요? 그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일부 대형 AI 계약에서는 고객이 GPU 구매비를 미리 지급하거나 GPU 자체를 공급했고 이런 하드웨어 부분만 750억 달러에 달한다고 오라클은 밝혔습니다. 즉 위험이 한 회사에만 몰리는 구조도 아닙니다. 돈을 빌리는 쪽과 미리 지급하는 쪽, GPU를 공급하는 쪽이 서로 위험을 나눠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변화는 여기서 나타납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이제 기술 산업을 넘어 금융 산업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모신용, 회사채, 보증 같은 금융 구조가 AI 인프라에 붙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픈 AI 오하이오 데이터 센터에서는 엔비디아가 장기 임대 계약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 1,050억 달러 규모의 보증을 제공하는 구조까지 보도됐습니다. 이제 AI 수요가 단순히 GPU 판매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AI 회사가 컴퓨팅을 주문하고 클라우드 회사가 데이터 센터를 짓고 반도체 회사가 장비를 공급하고 금융시장이 그 인프라를 건설할 돈을 대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아이스만의 하나의 거래라는 표현이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물론 채권 시장 전체가 AI에 지배당했다는 이야기는 과장입니다. 반거드는 2026년 AI 인프라와 관련된 공개 채권 발행을 약 4천억 달러로 추정했고 전체 회사채 신규 발행 가운데 약 10에서 15% 수준으로 봤습니다. 대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 산업의 인프라 투자가 미국 회사채 신규 공급에서 두 자릿수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커졌다는 것 역시 작은 변화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 돈줄은 미국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국 투자자에게 바로 HBM으로 연결됩니다.
엔비디아의 FY 중27 1분기 전체 매출은 816억 달러였습니다. 그 가운데 데이터 센터 매출만 752억 달러였습니다. 전년보다 92% 증가했습니다. 사실상 엔비디아 사업의 중심이 데이터 센터 AI 사이클에 놓여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GPU에 HBM이 들어갑니다. SK 하이닉스는 2026년 2분기 실적에서 AI 메모리와 HBM 수요가 실적을 이끌었다고 밝혔고, 핵심 고객들과 장기 단연 계약을 확대하면서 HBM4 양산 출하까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 투자자가 오픈AI의 손익을 볼 이유는 오픈AI가 SK 하이닉스의 직접 고객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픈AI와 엔트로픽의 수요가 마이크로소프트, 오래클, AWS, 구글의 컴퓨팅 주문으로 바뀌고, 그 주문이 엔비디아와 자체 AI 가속기 주문으로 바뀌고 다시 HBM 수요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나는 오픈 AI 주식도 없는데 왜 상관이 있는가? S&P 500 ETF를 가지고 있다면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알파벳, 애마존, 메타, 브로드컴 같은 기업을 이미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가지고 있다면 AI 서버와 HBM 사이클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채권형 상품을 가지고 있다면 데이터 센터와 빅테크의 자금 조달 확대도 점점 무관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럼 AI 붕괴가 이미 시작된 것 아니냐? 현재 데이터는 오히려 반대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최신 RPO는 6,270억 달러입니다. 오레이클의 RPO는 6,380억 달러입니다. 엔비디아 데이터 센터 매출은 전년보다 92% 증가했습니다. 안트로픽의 7월 말 연환산 매출 흐름은 650억 달러 이상으로 보도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AI 사업 ARR도 37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즉 지금 확인되는 것은 붕괴가 아니라 강한 수요입니다. 그래서 아이스만의 경고를 2008년 금융위기 예언처럼 받아들이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지금 AI는 닷컴 버블 당시에 막대한 인프라 투자와 과잉 카펙스 위험을 일부 닮았습니다. 장기 계약과 금융이 서로 연결된다는 점에서는 2008년과 비슷한 모습도 조금씩 나타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마존 같은 회사들은 매출도 거의 없던 닷컴 스타트업이 아닙니다. 광고,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전자상거래에서 이미 막대한 현금을 벌고 있습니다. 현재 AI 금융시장 역시 2008년 주택금융처럼 시스템 전체가 불투명한 레버리지로 묶였다고 볼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대체 어디가 가장 약한 고리일까요? 엔비디아 주가도 아닙니다. 오래클의 부채도 아닙니다. 제가 하나를 고른다면 LLM 회사의 단위 경제성과 장기 컴퓨팅 구매 의무 사이의 간격입니다. 오픈 AI와 안트로픽의 매출이 아무리 빨리 늘어도 그 매출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추론 비용과 훈련 비용, 그리고 앞으로 반드시 지출해야 할 컴퓨팅 비용이 더 빠르게 늘어난다면 문제가 됩니다. 반대로 AI 가격이 크게 내려가더라도 원가가 더 빠르게 내려가고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면 지금의 투자는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AI와 안트로픽의 IPO도 단순히 상장 이벤트로만 보면 안 됩니다. 엔트로픽은 6월 1일, 오픈 AI는 6월 8일 비공개 초안 S1 제출을 발표했습니다. 향후 상세 재무가 공개되면 기업 가치보다 먼저 확인할 숫자가 있습니다. AI 서비스를 팔아서 실제 얼마가 남는지, 현금이 얼마나 빠르게 빠져나가는지, 추론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그리고 앞으로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컴퓨팅 구매 의무가 얼마나 남아있는지입니다. 이 숫자가 공개돼야 이 회사들이 정말 좋은 사업을 만들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엄청난 비용을 투입해 엄청난 성장을 사들이고 있는 것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AI 시장의 진짜 경고등도 의외로 딥시크 신모델 발표 같은 데서 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마존, 오래클 가운데 두세 회사가 같은 시기에 AI 수요 전망이 달라졌다며 카펙스를 줄이기 시작하는지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엔비디아 데이터 센터 성장률이 꺾이는지 봅니다. HBM 장기 계약과 주문이 줄어드는지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I 데이터 센터의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사모신용 금리가 올라가고 거래가 취소되기 시작하는지를 봅니다. 이 신호들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그때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순간부터는 이아이스만이 말한 하나의 거래가 실제로 역방향으로 풀리기 시작했다는 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결국 지금 AI 시장에서 가장 쉽게 착각할 수 있는 것은 계약의 크기입니다. 3천억 달러 계약이 있으니 안전하다. 6천억 달러 백로그가 있으니 미래 매출은 확정됐다. 그렇게만 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끝까지 물어야 할 질문은 하나입니다. 그 거대한 계약을 마지막에 누가 벌어서 갚느냐는 겁니다. 결국 최종 현금은 수십억 명의 소비자와 수많은 기업이 AI를 실제로 사용하고 지불하는 돈에서 나옵니다. 그 돈이 충분히 빠르게 커진다면 지금 건설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와 GPU, HBM, 전력망은 앞으로 돈을 만들어내는 거대한 생산 설비가 됩니다. 반대로 최종 사용자가 지불하는 돈이 기대만큼 커지지 않는다면 지금 자산으로 보이는 것들이 어느 순간 비용과 부채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AI 시대의 진짜 경쟁은 최고의 모델 하나를 만드는 싸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싸지는 지능을 더 낮은 원가로 공급하고 실제 고객의 업무에 붙여 사용량을 키우고 거기서 발생한 현금으로 수천억 달러 규모의 컴퓨팅과 자본 비용을 다시 갚아낼 수 있는 시스템을 누가 먼저 완성하느냐의 싸움입니다. 스티브 아이즈먼의 It's all one trade라는 경고에서 우리가 가져가야 할 핵심도 바로 이것입니다. AI가 곧 무너진다는 예언이 아닙니다. AI가 성공해야 할 이유가 예전보다 훨씬 많아졌다는 경고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